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이윤아 차장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명장 현장실사 오답노트 업데이트 버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실사 오답노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카테고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느낀 점, 그리고 시연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식으로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말씀할지, 현장 실사 예시, 현장 실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장 실사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실사를 다니다 보면 합격자분들은 왜 합격했는지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 직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좀 보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장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은 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지니신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현장 실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심사 결과를 이제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보거나 제가 이제 현장 실사 다니다 보면 이런 점들이 특히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로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현장 실사 오답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직종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 현장실사 대상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나 저희 부장님, 다른 직원분들이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의 특성상 이제 전문위원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분들과의 친분 관계, 그다음에 직종 내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조금 저희의 청렴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도 많이 초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답변해 주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매우 청렴함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 담당자나 전문위원 이런 부분도 경험하신 적이 없다고 답변을 다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기타 사업 관련된 의견 중에서 제가 좀 감동했던 부분은 이제 작년도 오답노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화질도 좀 안 좋고 자료도 좀 잘 안 보이고 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2025년에 현장 실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사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청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과는 준비하시지 말고 물만 좀 준비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 실사 시험 과제 2가지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다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서적 논문뿐만 아니라 프로필 등 정성평가에 작성된 모든 내용들 다 포함해서 공정 개선사항, 전시회 도록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현장 실사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질문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팩트 체크를 좀 몇 개 좀 진행을 드리고자 해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오해, 대한민국 명장 선정 또는 현장 실사는 해당 직종의 최고 전문가인지만 본다?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저희가 이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2항에는 대한민국 명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2번째,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3번째,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직종에서 제일 잘하는데 왜 날 안 뽑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는 그 직종에서 제가 요거는 이제 사업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1등, 전교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모범생을 뽑는 거다. 다만 이제 모범생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게 저희 선정이자 현장 실사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번째로 보유 숙련기술 공유 실적, 특허, 서적 또는 산업발전 기여 실적, 어떻게 공정 개선했는지, 전시회 도록 이런 것들 제출을 하시잖아요. 요거는 단지 서류심사 통과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류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해당 제출된 실적이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현장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뭐 모아놓고 여기서 기능사나 뭐 기능장 이렇게 시험 치르듯이 저희가 시험장에서 와서 시험 치르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저희가 직접 다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다니는 것들,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가 꼭 되어야 됩니다. 또 그냥 단순히 있다고 해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본인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나 뒷받침 자료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거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들끼리 뭐 특정 계열, 지연, 학연 등 밀어주기가 있을 것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이 부분은 계속 앞에 사업 설명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도 신설해서 구축하고 랜덤하게 위촉하는 화면도 저희가 서류심사 이모저모를 통해서 어떻게 전산을 통해서 위촉되는지 부분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 실사는 합의채점 항목과 독립채점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채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빈이 합의를 통해서 적법 판정을 하고요. 독립채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법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요원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위원들 간 심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사업 운영규칙을 통해서 타 전문위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위촉 배제 처분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공단 진행요원 또는 저희가 이제 안내 자료를 통해서 전문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었습니다. 5회사 대한민국 명장 현장심사 전문위원들의 수준이 신청자인 나보다 낮아서 심사하기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분 야구 선수보다 잘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나 축구 보실 때 저 그렇게 못해,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저걸 발을 저렇게 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으로만 전문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인원적으로도 그렇고요. 깊이도 그렇고,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명장이 없는 직종 또는 적은 직종도 있으실 거고, 대한민국 명장님이 그 신청자분들을 다 아신다던가, 그래서 뭐 제적 깊이 회피 사유에 해당돼서 한다던가, 뭐 여러분들이 나 저 명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기피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있는 구성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보통 학계, 산업계, 명장 등을 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직종은 2분, 어떤 직종은 5분, 뭐 어떤 직종 1분만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5분을 받는데 어떤 분은 A가 가서 이 사람 너무 잘 주는 사람이에요. 90점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했으니까 60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 사람하고 뒷 사람이 실력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앞 사람이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정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꼭 더 잘해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부적격을 줄 정도로 내가 과제 선정을 잘못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신 분들이 뭐 특별히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붙으신 분들은 확실히 왜 붙었는지 제가 봐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오해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현장실사 시 질문을 많이 한 전문위원, 나랑 혹은 언제한 전문위원은 나를 불합격 줬을 것이다. 보통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를 다니다 보면 신청자로부터 무언가를 더 끌어내서 적격을 주고자 하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해가 안 가면 되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 내가 내용 이해 못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되시는 거는 심사위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돼서 잘 못 들었는데 이 질문이 맞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물으면 내가 현장 실사에 좀 임하는 태도가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그럼 그건 오히려 심사에 있어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요원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이 오히려 적격을 주고 저분이 오히려 부적격을 준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저희가 이제 진행요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현장 실사 나갔을 때 전문위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심사는 컨설팅이나 언쟁의 장이 아니고 평가는 평가진의 결과로만 냉정하게 해주시라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3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평가로 부적격 그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청자분들한테 뭔가 약간 좀 어떻게 신청자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신청자분들이 안타까워서 이것만 보완하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시험 과제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 화면을 드렸던 건데 제가 현장 실사를 어떤 식으로 오답노트를 만들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뭐 특정 직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직종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다른 직종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스포츠적인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키로 지원을 한 분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하키로 지원을 했는데 본인은 아이스하키 분야예요. 그럴 수 있죠. 하키, 아이스하키가 속한다고 보면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걸 강조해야 되냐면 내 하키 스킬,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막 스케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직종이 맞나?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조금 오버해서 내용을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적, 편협적인 이런 주제보다는 약간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가 적합하다. 그래서 본인 직종과 관련성이 정말 높은 주제가 맞는지 혹은 우리 직종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시험과제보다는 전반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시험과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무가 어떤 거냐 일단 대한민국 명장이 될 정도라면 그 직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전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정계획에 있는 직종이나 직무 내용 같은 걸 확인해 보시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워딩 그대로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삼는 게 중요한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야구를 보면 9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한 설정과 안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포수예요.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공받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 사람을 야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이므로 해당 직종의 일부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데 나는 포수를 잘해. 이걸 보여주는 게 맞지. 나는 포수만 할 수 있어. 약간 이 어감의 차이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전반적인 내용 시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포수지만 내가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루수, 일루수, 유격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도 다 알고 있고 해봤고 혹은 일부 경험한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겹칠 수 있는 공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만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인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능력개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고 있고, 능력평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능사, 기능장 이런 자격검정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고용, 그 다음에 국내 사람들을 해외로 취업 보내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제 송년기술이 있을 거고요. 이제 NCS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원자 1과 2인데, 이거 그냥 저의 사례를 제가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할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서 만약에 대한민국 명장급 전문가를 선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명을 뽑는다면 어떤 분을 뽑을지 한번 보세요. 자, 지원자 1번. 자, 저는 능력개발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했으며 국정과제로 HRD 플렉스 등 신규 사업을 런칭했고 이러한 훈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NCS 교육도 많이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또한 숙련기술 분야를 담당하면서 대한민국 명정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사업 발전을 위해서 신청자를 위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지사 근무를 할 때는 200여 개가 넘는 자격 검정에도 직접 참여를 했고, 네팔, 미얀마,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고용을 위한 평가에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예 저는 숙련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명장 선정도 하고 있고요. 우수숙련 기술자 선정도 하고 있고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능력개발 업무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저입니다. 똑같은 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산업인력공단에는 대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지원자 1번을 뽑으시겠어요? 2번을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지원자 1번을 뽑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시험 과제가 2개입니다. 왜 2개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야구는 공격과 수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잘해야, 공수를 다해야, 투타를 건비해야, 맞나요? 건비해야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수는 홈런만 잘 치는 선수가 있을 거고, 어떤 선수는 수비만 잘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홈런도 잘 치고 수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의 몸값이 더 높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 직종 기준으로 공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한 개씩 무조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의 기술적 역량을 최고로 높이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 특허든 개선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요구하시는 전문위원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전문위원별로 추구하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 직종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과제 2가지를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컴퓨터로만 요새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는 이제 컴퓨터로만 시연을 2개 하겠습니다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전문위원분들은 좋아요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손으로 할 줄 모르면 명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직종에 따라 편차는 좀 있습니다. 또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 잘하는 거 하나, 그런데 약간 예술 쪽에 좀 더 이런 게 가깝겠죠? 독창적인 나만의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림으로 치면 본인만의 화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산업 쪽 같은 파트들을 보면 또 이 직종의 보통의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과제를 하는 것 하나, 어떤 걸 개발해서 뭘 하고 계세요? 이걸 시연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직종은 어떤 걸 하는 게 적합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 직종에서는 나는 2번째 게 맞다. 난 3번째 걸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명장은 직종이 있으면 이 직종을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이 직종 내에서 요만큼만 잘하는 사람을 명장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과제 2개를 공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도 있겠죠. 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드리블 연습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블만 보여주면 축구를 잘한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과제도 드리블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건지 기능사나 기사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혹은 기능 경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명장에 걸맞은 난이도의 과제를 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매년 떨어졌다고 하면 내가 혹시 매년 똑같은 시험 과제를 하는 게 아닌지 한번 내가 매년 똑같은 과제를 하고 있다 치면 시험 과제 설정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벙커샷 골프로 치면 벙커샷을 준비해서 난 합격했어. 근데 단순히 벙커샷일까요? 왜 나는 저 사람은 벙커샷 준비했는데 되고 난 안 될까요?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1번과 2번에 똑같은 벙커샷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1번이 쉬워 보이세요? 2번이 쉬워 보이세요? 1번은 사실 누구나 혹은 운이 좋으면 초보라도 칠 수 있는 샷이죠. 근데 2번 샷 같은 걸 준비했다. 그러면 정말 난이도 있는 거구나. 이걸 보면 이 과제를 시연하는 신청자의 전문성 자질 등을 전문위원들이 당연히 평가가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이 벙커샷 준비했다고 해서 나도 1번으로만 준비해놓고 왜 저 사람은 통과했는데 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2번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식을 좀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라던가 본인 시연하는 종목들이 조금 정말 시험처럼 시연하는 거에 적합하지 않은 직종들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말로만 하는 거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 호수비 장면은
경기 시에 찰나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호흡이라는 거를 캐치볼로 격화해서 보여준다? 이거는 너무 이제 기능사 수준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현장 시연 시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뭐 시간, 장소,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청각 자료, 이거를 뭐 이제 그냥 PPT로 그냥 설명을 하는데, 정말 사진을, 정말 예를 들면 이렇게 실감나게 내가 하고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그냥 남이 하는 사진인지, 공장 사진인지, 이런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혹은 영상으로 돼 있는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시연상 외에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제공해서 설명해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시험 과제 관련해서도 이런 거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자, 골프를 예를 들면 퍼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다만 시연 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개가 있어요. 1번, 퍼팅을 1m 거리에서 넣는 걸 10번을 보여주는 경우. 물론 이 짧은 거리도 10번 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1m, 3m, 5m, 7m, 10m의 거리를 한 번씩 보여줘서 다 넣는 경우. 누가 봐도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m 왼쪽 내리막 퍼팅, 9m 오른쪽 오르막 퍼팅, 15m 2단 그린 퍼팅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 당연히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좀, 전문위원들이 내 심사를 소홀히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1m 거리에서 10번을 넣는 걸 보여준다. 그럼 이건 한두 번만 보면, 아, 이 사람 넣는구나. 그다음부터 소리만 들어도, 아, 들어갔구나 하니까 전문위원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3번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 이게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보려고 하다 보면 더 집중력 있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봐도 딱 보이시죠? 그냥 일자 자리에서 퍼팅하는 것과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퍼팅하는 것.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 방식을 잘 좀 설정하시는 것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인데요. 자, 종이접기를 보면 자, 이런 거 있죠. 생략하는 거. 똑같이 4면 모두 안으로 접는다. 그래서 이 구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성 있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아, 하나 봤으면 나는 다 충분히 이상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들 심사할 때도 똑같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4기퉁이를 깎아야 된다. 그러면 한 기퉁이 깎는 것만 봐도 아, 제 실력 다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 소모나 지겨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충분히 못 보여줬다고 하시는데 뒷부분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이미 여기서 지루한 거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역량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험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1번 공정 4번, 2번 공정 3번이 아니라 1번 공정 1개, 2번 공정 1개,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번 공정도 중요는 하죠. 근데 이 1번 공정 없이 저는 바로 3, 4번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뭐 1, 2번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1, 2번도 안 보고 3, 4번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명장으로 뽑아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직종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 공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1, 2번 공정도 당연히 충분히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 네, 추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요. 개선사항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시연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직종들이 있고요. 전문위원들은 단순히 스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선사항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십니다. 이게 진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이게 진짜 그 신청자가 개발한 게 맞는지 혹은 그 신청자가 제작한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출력해서 현장실사위원들한테 드립니다. 그 현장실사위원들이 서류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혹은 본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물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녹여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건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구성 방식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 곳곳을 다니면서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한 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본인의 핵심 기술 시연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로 어떤 식으로 현장 실사를 할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3시간이라고 제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실사 가서 사전 회의하고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하고 시연하고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사업 설명회 때도 제가 안내를 드렸을 텐데 시험 과제는 제가 이제 2시간이라고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 때부터 안내가 나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사업 설명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하기 전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소개를 할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 제가 이 직종에서 무엇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뭐 본인 회사 얘기를 하신다던가 본인이 너무 살아온 어렸을 때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종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심사위원분들은 이 직종과 관련된 내용들만 듣고 싶어 합니다. 회사 소개도 너무 거창하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력과 수상, 그다음에 시험 과제 소개, 내가 이러한 것들 어필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과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명정 수준이 돼야 됩니다. 방식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질의응답을 제가 꼭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서 증빙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빙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받아서 채점을 해주겠다. 서류에서는 이렇게 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혹시라도 할 때 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시고 아 이게 현장 상황상 이렇게 되는 건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질문을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이제 갤럭시 탭을 가져가가지고 신청서 부분들은 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증빙 서류들, 뭐 자리나 이런 게 없어서 못 보여주셨던 내용들, 뭐 10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수 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다 표기해 놓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 여기 있고, 여긴 여기 있고,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확인 항목, 제가 문자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원본 자료나 각종 보여주고 싶은 자료들, 특히 뭐 특허, 서적, 논문들의 원문 자료, 그다음에 전시회가 있으면 전시회를 단순히 했다가 아니라 도록 같은 거라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했다, 얼마나 뭘 참여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거. 그다음에 뭐 개발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저 개발했어요가 끝이 아니라 개발한 걸 갖고 와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했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소개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소개를 할 때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하긴 해야겠죠. 왜냐? 내가 회사의 연영, 이 회사가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회사 내에서 나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소개. 그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직종의 종사 경력, 수행한 업무, 중점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토크쇼 나가서 나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직종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우수승련, 기술 실적이나 보유 현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실적들만 간단히 언급을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에서 100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5가지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어필하시는 게 심사위원들도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고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부터 100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실적이 예를 들면 77번이라고 하면 이미 77번 갈 때쯤에는 너무 루즈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1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1은 중요했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이제 100으로 갈수록 저렇게 뭐 시시한 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이제 뒤에 가서 시시한 것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당히 좀 밸런스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시험 과제도 간단하게 요거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제를 어떻게 시연할 거고 이 시험 과제는 내가 왜 설정했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건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험 과제는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드리면요.
대한민국 명장이 될 만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기능경기 수준도 안 되고, 사실 기능장도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뭐 기능장 기술사 다 보유하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도, 그다음에 또는 독창성, 또는 본인만의 기술, 또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 이러한 것들이 보통 전문위원분들이 요구하는 기술이다. 실제 직무에서 활용하는 기술적 역량, 그다음에 특허 등 개선 실정과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셔야 되고요.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너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동영상, 사진, 증거 자료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산업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구간은 넘긴다.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쓸린 시험 과제보다는 다양성, 깊이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공격과 수비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연 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2시간 내에 어떻게 시연을 다 하냐. 이게 뭐 대한민국 명장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만 한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내가 정말 핵심 기술 위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작년보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긴장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중력이라기보다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본인이 준비했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물어서라도 정확한 질문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 막 다른 얘기 하시면 저 사람 저거 몰라서 저렇게 답변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게 없네. 없으니까 다른 말 하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히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 뭔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증빙이 좀 미약하거나 시험 과제 중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뭔가 좀 찾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당 사항들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개발한 특허 A를 통해서 어떻게 10억이 절감되었나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다가 10억을 절감했다라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A를 개발했고 10억이 절감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고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답변이죠. 어떻게 10억이 절감되었느냐는 답변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했고 이런 내용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10억이 절감됐냐는 거거든요. 대체 너가 10억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0명이 하던 업무를 90명이 수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 10명의 인건비, 뭐 예를 들면 제 정도 많이 잡았는데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1000만 원, 10개월, 10명에서 10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믿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관련해서 회사 내 업무 내용들, 자료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분한테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내용을 잘 아시는구나. 자신만만하죠. 두 번째, 여러분 개발하신 특허 B는 현장에서 잘 활용되나요? 제가 B를 개발하긴 했는데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개발했습니다. 혹은 제가 개발하긴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잘 안 쓰입니다. 뭐 지금은 안 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 3번,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20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한 3년간은 얘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데 뭐 최첨단 챗GPT 뭐 이런 문화들을 하면서 다른 기계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3년 동안은 거의 모든 설비에서 활용을 했고 그 활용 내역이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안 쓰는 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안 쓰는 건 다 똑같죠. 1, 2, 3번 다. 그렇지만 3번 답변을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명장 현장 실사 내겠다고 개발한 그냥 뭐 진짜 10원짜리 특허가 아니라 정말 이 직종에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근데 다만 뭐 연도가 흐르다 보니까 그래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뭐 새로운 거 개발됐으니까 안 쓸 수도 있지.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답변하는 차이. 제가 봤을 때 이 1, 2, 3번의 경우 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똑같을 것 같아요. 신청자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답변을 1번에서 끝내냐, 2번에서 끝내냐, 3번으로 하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제가 어떻게 더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앞에 전제가 좀 필요해요. 혼자 다 개선할 수는 없는 상황일 때, 아, 본인이 개선한 게 맞나요? 그랬을 때, 아, 제가 다 개선했습니다. 혹은 제가 다 썼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 논문, 제가 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아, 뭐, A부서에서 요청을 줘서 제가 B부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내 기여도가 갑자기 좀 낮아지는 느낌이죠. 뭐, 물론 나쁘진 않죠. 그리고 좀 솔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아, A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점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이걸 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B부서의 협업, B부서에서는 뭐 이제 기계를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뭐 논문 같은 경우로 치면은 뭐 내용은 잘 알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통계 돌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 좀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전문 대학원생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점에서 협조해서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 요게 좀 더 솔직하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의 참여도도 느껴지고 네, 이런 부분들, 이러한 질의응답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답변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작년에도 이 오답노트를 만들 때 사실 서류 심사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게 제가 이제 현장시설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뵙고 특히 이제 더운 여름에 나가다 보니까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막 땀 흘리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좀 많이 감동도 받고 하는데, 본인이 역량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그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떨어지신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에 노란노트를 만들었고, 제가 이제 올해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올해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뭐 올해 안 좋으신 결과가 있으신 분들도 너무 본인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방식을 다시 설정해서 내년에 잘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년에는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시기를 진심으로 네,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명장님이 되신다고 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오답 노트 잘 봤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